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제6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문화 내용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표는 하천 수위 측정 기구인데 홍수를 만나거나 그럴 때 그 비의 양을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하천이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또 물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표입니다. 요즘도 큰 강 옆에 있는 다리발에 보면 그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옛날에도 1441년 장영실이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척우기를 발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 장영실이 발명한 것이 바로 수표입니다. 이 기구는 일정 규격의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모아서 그 깊이를 측정해서 강수량을 기록하는 장치였는데 같은 해에 청계천과 한강에는 수표가 설치되어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세종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기상 관측과 수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수표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장영실이 만들기 전부터 처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국이란 뜻은 비를 내릴 때 그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걸 측정하는 기구를 말하는데 그중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세종 때 기록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호조액이 아래이기를 우량을 측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아서오나 그러나 아직 다 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열게합니다. 열거한다는 뜻이죠.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처국이라 하니 길이가 한 척 5푼이고 직경이 7촌입니다. 주척을 사용하여 수원관에 대를 만들어 처구기를 대 위에 놓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본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측으로서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 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 촌, 분의 수를 상시에 있어서 뒤따라 즉시 계문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첫째 외방에서는 쇠로서 주조한 치구기와 주측 매 일건을 각도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황의 치국의 체제에 의하여 혹은 작이든지 혹은 왁이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부어 만들고 객사의 뜰 가운데 대를 만들어 치우기를 대 위에 두도록 하며 주측도 또한 상황의 체제에 의하여 혹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측으로서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 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 분의 수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하고 기록에 두어서 후일의 참고에 전거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종실록 24년 1442년 5월 8일자 기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농사직설이라는 대표적인 농업서적으로서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사직설은 12엽 1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에 여건이들이 세종의 명을 받아 각도 관찰사들에게 경험이 많은 농부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듣게 하고 이를 모아서 저술 간행한 것입니다.
그 뒤에도 판을 거듭했으며 1656년 효종 7년에는 농가 집성을 포함되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편찬의 방법은 옛날 농업서적의 초록에 의한 정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농업 관행을 조사하고 중국 농서를 참작하여 정리했다 합니다. 내용은 비곡종, 이듬해 파종하게 될 종자의 준비법, 또 경지, 파종 전에 경작지를 일구어 고르는 방법, 종마, 삶의 파종, 재배, 수확, 종도, 벼의 재배법, 종서속, 기장, 조, 수수의 재배법, 종직, 피의 재배법, 종대두, 소두, 녹두, 콩, 팥, 녹두의 재배법, 종맥, 보리와 밀의 재배법, 종호마, 참깨 재배법, 종교맥, 메밀 재배법 등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직설에 나타난 당시의 농업기술 체계는 우선 땅 고르는 농지 고르기에서는 추나경을 얕게 갈고 추경은 깊게 갈 것을 장려했고 밭 갈 때 여름에는 얕게 갈고 가을에는 깊게 가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치전의 방법으로는 추경하여 겨울을 넘기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벼의 파종법은 직파법, 논에 벽실을 뿌려 그대로 키우어 거두는 방법, 건다법, 밭벼식으로 파종하여 키우다가 장마 이후로는 물에 담은 채 논벼로 기르는 방법이 있고 묘종법으로 오늘날 가장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모짜리에서 키운 벼를 모를 논에 옮겨 심어 재배하는 이식법과 산도법이 있었습니다. 모종을 키워서 하는 것이 밭벼식으로 키우는 거나 직파법보다 거의 10배 이상 수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현재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밭작물의 파종법으로는 조파, 줄뿌리기를 하는 것, 살파, 흩뿌리기, 혼파, 몇몇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기 등 세 가지 방법이 시행되었으며 경작 방법으로는 인연 삼작, 단작, 혼작, 휴안, 간작 등을 채용했습니다. 중경 제초 작업은 그러니까 풀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은 작물에 따라 달랐는데 응급이 없는 메밀이나 한 번에 거치는 삼보리 세 번, 네 번 제초를 해야 되는 벼나 기장 등이 있었습니다. 비료를 쓰는 법에는 객토를 넣는 것과 여러 가지 거름을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객토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농지를 근원적으로 개량해 가는 방법이었으며, 그러므로는 사람의 인분이나 또 불을 태우고 남는 재거름이나 소와 말의 배설물, 또 녹비, 외양간 거름, 오줌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농기구로는 쟁기, 설해, 새스랑, 미리개, 번지, 곰배, 따비, 호미 등이 사였습니다. 농사직설이 가행된 것은 우리 농법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려 이전까지는 우리 농업이 중국 농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중국 화북지방의 휴안농법을 골격으로 하는 중국 농사가 바로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안세역농법이 연작상경농법으로 변화하고 수전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농서의 이용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농서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아직도 세역농법이 남아있는 후진 지역의 농민에 대한 농업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껴 우리 농업 기술에 기반한 농사직설을 편찬한 것입니다. 농사직설은 일반 경종법에 대한 현존 문헌으로는 가장 오래된 농서입니다. 더욱이 순수한 우리 농업 기술로 관행되어 오는 것을 종합적인 것으로서 후대의 농서의 선구가 되어 농업 기술사나 농학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출처가 다운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민족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백성들의 삶의 개선과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업 서적을 출판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 서적은 농사직설입니다. 이 책은 1429년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정초와 변호문이 편찬하였는데 중국의 농업 서적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치국이 수표적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치국이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장영실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이고 치국이는 일정한 크기의 용기에 강우를 받아들여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서 농업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치국기를 발명한 것은 조선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수표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한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강의 수위를 기록하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온 한민족의 전통은 현재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데까지 전승된 것입니다. 예, 이상 수표와 채국이 농사 직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민족의 아름다움을 담은 청자와 백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